자, 반갑습니다. 아까 K리그는 다 언급을 해드렸고, 어, 다시 보기는, 비공개까지는 아니고, 그 플러스로 넘겨버렸습니다. 그 따로 조합이 안 나가고 방송에서만 공개를 한 거기 때문에 방송에 오신 분들만 참고를 뭐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나중에 하지 않고 하는 김에 같이 해버리겠습니다. 맨시티부터 수리남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일단은 뭐 뮌헨 경기부터 최근에 뭐 흐름이 나쁘진 않았죠. 나쁘진 않았는데 이길 팀들은 이기는 그런 구도도 나왔는데, 어제 뭐 도르트문트나 특히 인테르 경기는 조금 봤거든요. 쉽지 않다. 확실히 브라질, 뭐 멕시코, 남미 팀들이 은근히 좀 빡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잘 체크를 해서 다시 봐야 될 것 같고, 자, 오늘은 이제 강팀들이 나오죠. 맨시티, 레알, 그리고 뭐 유벤투스. 강팀이 뭐 무조건 이기지는 않습니다. 흐름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일단 맨시티랑 붙는 팀이 생소하거든요. 모로코 팀이에요. 모로코 팀. 처음 보는데 일단은 맨시티가 뭐 미넨까지는 아니더라도, 미넨은 그때 이제 직업이 있는 선수들이 이제 했던 이제 오클랜드 시티라서 그런 거고, 얘네는 그래도 거기보다는 조금 더 나을 거라는 뭐 추측이긴 한데, 일단 맨시티가 무관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적 시장을 통해서 이제 영입들도 좀 했죠. 그리고 로드리도 이제 그 부상에서 회복을 했고, 근데 이제 부상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맨시티도 보면은 지금 그릴리시가 이제 부상으로 아마 명단에서 제외됐고, 뭐 청대 차출 나간 선수도 있고, 코바치치도 지금 부상으로 빠지고, 근데 이거 말고는 없어요. 다만 아주 큰 이슈가 있죠. 데브라이너가 이제 이적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전 이제 그래도 맨시티 하면 데브라이너 오히려 홀란드보다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나이도 좀 있고 뭐 예전만큼 주전에서 기용을 많이 안 하다 보니 오히려 다른 데 가서 더 잘하는 게 맨시티한테 한 방 먹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우해주는 걸 좋아하는데 프로의 세계는 냉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대로 될 수는 없죠. 거기에 뭐 헌신을 하면은 뭐 인정해주고 뭐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죠. 뭐 손흥민을 보더라도. 해서 어쨌든 맨시티 예전만큼 강하다는 느낌이 들진 않습니다. 아무리 멤버적으로 좋다고 하더라도 그 남은 멤버들도 좋고 뭐 영입도 하고 뭐 나름 좋다고는 하지만, 이게 무관도 했고 이게 중립에서 열리는 경기다 보니 맨시티가 얼마나 잘할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의문이긴 합니다. 그리고 뭐 이적 이슈도 있고 해서 당연히 맨시티가 이길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뭐 뮌헨처럼 뭐 10대 0 이 정도까지의 느낌은 아니라서 그래도 조심스럽게 맨시티 승하고, 승을 보는데 이게 참 이게 말이 안 되죠. 1.01. 이런 배당을 줄 거면 아예 일반승을 없애버려야지. 최소한 1.1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자, 이마인부터 시작이란 말이죠. 근데 결국엔 3대 0부터 시작이라는 얘기인데, 맨시티는 그런 느낌이 안 듭니다. 오히려 좀 불안하달까? 그렇다고 원정을 가기에도 좀 빡세요. 그래서 저는 맨시티 승을 보긴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1마인부터면은 좀 해보려고 했는데, 뭐 미국처럼 그런 느낌이 아니라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솔직히 3.5도 맨시티 느낌이면은 뭐 오버도 충분히 가능하고 다 가능한데, 이 모로코에 대한 팀이 모르겠다. 완전 수비로만 나와가지고 진짜 뭐 간신히 1대0으로 이긴다든가, 아니면 2대0으로 이기면서 마에 못하고 핸디으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갈 거면 그냥 애초에 그 고배당 쪽으로 노리는 게 낫다 봐요. 아싸리 그냥 3마인 4.5마인을 가든
2핸디나 3핸디 물을 가든 그냥 맨시티 승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고 그러니까 갈 만한 경기는 아니죠. 제일 먼저 시작하기도 하고 일단은 지켜봐야겠다. 한 경기를 뮌헨처럼 다득점을 할 수 있을까? 그 정도 느낌은 아니긴 하거든요. 모르죠. 이제 했는데 뭐 6대0 7대0 나올 수도 있고. 자, 그 다음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알 아릴랄. 요 경기가 오히려 재밌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일단 두 팀이 피파 그 클럽 월드컵에서 붙은 적이 있어요. 23년도에. 그때 5대3으로 이겼습니다. 그때 보면은 이제 비니시우스가 한 2골 넣고, 근데 그때보다 지금의 아릴랄이 좀 더, 근데 살짝 좀 애매하긴 하네. 일단 한번 볼게요. 일단 레알 보면은 은바페가 지금 질병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러면 못 나올 수 있다는 건데. 그리고 수비 쪽에도 뭔가 부상들이 많죠. 리디거부터 시작해서 기존에 이제 장기 부상자들 빼면은 최근에 달라진 거는 뭐 은바페 정도. 아릴랄도 보면은 미트로비치가 지금 부상 표시가 좀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미트로비치가 나름 골도 제일 많이 넣고 하는데 레알 상대할 때는 그래도 없으면 좀 불리할 수밖에 없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릴랄도 멤버가 좋긴 해요. 항상 보면은 이제 사우디에서 성적이 가장 좋았고 근데 예전만큼 막 그 정도의 연승 구도는 아닙니다. 아릴랄은 예전엔 아예 무조차도 거의 없었거든요. 팬은 당연히 없었고 근데 최근 들어서는 사우디에서 은근히 많이 집니다. 그리고 아침에서도 알 아흘리한테 잡히고 그래서 예전만큼 그 정도의 포스는 아니다. 뭐 잘하긴 하는데 예전에 진짜 막 연승을 막 끝없이 했거든요. 무승부 없이. 그리고 알 나스르 만나도 뭐 그냥 발라버리고. 근데 최근에 막 지기도 하고 그런 거 보면서 예전만큼 느낌이 아니다. 그래서 이 경기 뭐 은바페가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레알 쪽을 봅니다. 배당은 아릴랄 쪽으로 자꾸 빠져요. 이게 중립 경기고 아릴랄도 이제 단순히 멤버로만 보면 사우디 팀이라고 보기에는 좀 강력한 그게 있죠. 근데 그래도 레알은 레알이다. 아무리 아릴랄이라도 자기네 홈이면 모르겠지만 레알 승 봅니다. 다만 이제 3.5 기준으로 봤을 때 뭔가 난타전 지난번 5대3으로 이겼던 거 생각을 하면 아릴랄도 보면은 이길 때 뭐 다득점으로 이기거나 실점이 없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레알 승각이 좀 빡세다. 그러면 오버 쪽으로 접근하는 것도 나빠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레알 승 보고 3.5 기준 오버를 보는데 결국엔 오버 본다는 거는 2대2 무가 나오든 뭐 레알이 3대1로 이기든 그러니까 1핸디 무를 보기 어렵다는 거죠. 고배당으로 봤을 땐. 물론 3대2 스코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기도 한데 어쨌든 배당 대비는 오버가 좋아 보입니다. 레알 승은 배당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갈 거면 오버로 가는 게 낫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릴랄 모르죠. 진짜 잡아낼 수도 있고 오히려 뭐 다득점 무승부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고 자, 그 다음 파추카 그리고 짤즈부르크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레알이 지금 보면은 잠깐만요. 지금 보니까 잠깐만요. 칸셀루가 훈련에 참가했다고 하네. 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영입은 시도를 했지만 이제 안 됐고 그래도 레알이 이길 것 같은데 어쨌든 오버 봅니다. 오버. 자, 다음 경기 가보도록 합시다. 자, 파추카
멕시코 팀입니다. 몬테레가 그 멕시코 팀이었죠. 어, 잘하던데요. 그리고 몰랐는데 누구 있더라고요, 몬테레이에. 저 라모스가 몬테레이에 있더라고. 그건 몰랐네. 예. 자, 그 파추카가 알 아흘리하고도 그 친선전에서 비겼었고, 지금 짤츠부르크도 오스트리아에서 뭐 최근 그 막판의 성적을 봤을 때 나쁘진 않았거든요. 진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후반 막판에. 음. 아마 1위는 못했던 걸로 알고 한 2, 3위 정도 했을 겁니다. 짤츠부르크. 근데 이런 경기들이 어렵죠. 그러니까 어디도 우세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비길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오늘 멕시코의 그 경기를 보면서 느낀 게 확실히 남미 선수들이 몸놀림이 다르다. 물론 뭐 여러 국적에서 이제 와서 이제 경기를 하겠지만 그 특유의 그 몸놀림이 예사롭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프렌 봅니다. 프렌. 프렌 받았으면 프렌 가야죠. 파추카 프렌 보고 언오버는 이게 참 애매한 게 오늘도 이제 언더가 2경기 나면서 결국엔 인테르랑 도르트문트가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쉽게 오버 가기가 좀 어렵다. 어제 뭐 리버플레나 그리고 뭐 캐나다가 다득점이 나긴 했지만 이게 서로 박빙인 상황에서는 오히려 프렌만 보는 게 나을 수도 있다. 1대1로 비길 수도 있으니까. 짤즈도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니긴 해요. 챔스도 갔던 상황이라 뭐 강팀을 상대 안 해봤겠습니까? 그래서 뭐 파추카 정도면 뭐 오히려 더 쉽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프렌 봅니다. 프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타리카부터는 그냥 쭉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잠깐만요. 얘네가 지금 속해 있는 게 레알이랑 아릴랄이라서 레알은 좀 빡셀 수는 있어도 근데 뭐 레알도 모르죠. 그냥 프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부터는 그냥 쭉 가도록 할게요. 자, 골드컵입니다. 자, 골드컵이 지금 은근히 저랑 뭐 미국도 그렇고 나름 캐나다도 그렇고 엘살바도르도 그렇고 나름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자, 일단 그 지금 코스타리카가 수리남을 잡았잖아요. 근데 4대3의 스코어였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은 또 멕시코한테 2대3으로 졌고 둘 다 득점을 꽤 했어요. 그리고 코스타리카가 2대0으로 이기다 이제 3대2로 역전당한 걸 보면은 자, 극적으로 이겼거든요. 아주 극장골로 후반 추가 시간 PK 또 추가 시간을 10분 넘게 줬기 때문에 PK만 2번 넣었고 뭐 슈팅은 뭐 코스타리카가 앞서긴 했었습니다만 멕시코 상대로 도미니카 공화국이 지금 100위권 바뀐데 17위 상대로 멕시코 상대로 이 정도 했다. 그리고 슈팅도 별 차이 없었습니다. 점유율 차이만 있었지. 이러면 코스타리카도 질 가능성이 높죠. 이긴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코스타리카가 50위권인데 수리남이 130, 그러니까 도미니카 공화국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이러면은 모르죠. 컵대회고.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뭐냐? 코스타리카는 배당 대비 메리트 없다. 그렇다고 도미니카 공화국 2프랭 가기에도 코스타리카가 이제 그 앞전에 보여줬던 수리남 상대로 먼저 이득점을 한 걸 생각하면은 그 2프렌도 불안합니다. 결국 가장 좋은 건 오버입니다. 오버. 뭐 코스타리카가 실점을 하면서 이기든 그러니까 멕시코전보다 더 잘해서 도미니카 공화국이 역배가 터지든 어느 쪽이든 득점을 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이 컵대회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긴 해요. 뭔가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고 단순히 이제 한 경기 이겼다고만 해서 보기엔 좀 어려운 게 둘 다 득점도 있었지만 실점도 좀 있었다. 예전에 친선전에서 도미니카한테 이제 4대0으로 이긴 적이 있는데 그게 10년도 더 된 전적이라 오버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멕시코 상대로 2골 넣은 게
좀 크다고 보여집니다. 좀 멕시코가 강하다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까 그 짤츠부르크도 이제 그거 확인을 안 했는데 그 결장 일단 파추카 쪽에 이적이 한 명이 있긴 해요. 그리고 공격 쪽에 명단 제외도 있는 거 그 몇 명이 있긴 한데 짤츠도 뭐 미드필더 부상이 그리고 뭐 명단 제외 얘네도 적진 않습니다. 오히려 전체적으로 보면 짤츠가 더 많은 게 속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선수 자원이 더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살짝 아주 살짝 우세 정도라고 보기도 좀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그거는 넘어가고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일단 코스타리카는 뭐 둘 다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지난번 퇴장도 없었고 경고 누적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알라인하고 유벤투스 가도록 할게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여기도 뭐 상대 전적은 당연히 없죠. 자 알라인이 아랍 팀인데 일단 유벤하고 비교했을 때 유벤이 우세하다는 생각이긴 하거든요. 오늘 이제 인테르랑 그리고 도르트문트가 비긴 거하고는 약간 좀 다른 느낌입니다. 뭐 유벤이 딱히 큰 부상이 있진 않아요. 지금 공격이나 미드필더 로카텔리 정도만 지금 살짝 의심 정도지 유벤이 막판에 나름 나쁘진 않았거든요. 리그 성적이 실점을 좀 뭔가 약팀한테도 해서 그렇지 유벤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뭐 이 정도는 이겨줘야 된다 봅니다. 왜냐면 그 맨시티랑 같은 조에 있기 때문에 뭐 맨시티랑 유벤이 올라갈 확률이 크긴 한데 모르죠. 인테르랑 도르트문트도 비기는 거 보면은 그래서 알라인 상대로는 이겨줘야 된다. 또 첫 경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유벤의 승리를 좀 보는데 배당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높진 않고 유벤이 뭐 원정에서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였던 건 아닌데 알라인 입장도 마찬가지죠. 홈이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배당이 좀 낮더라도 유벤 승을 봐야 되고 오히려 3.5 기준 알라인이 몰라 유벤이 4골을 넣은 적이 최근에 있나? 리그에서도 많이 넣어야 그때 베네치아전 3골이었으니까 유벤이 생각보다 막 득점력이 아주 높지는 않거든요. 언더가 많이 나왔던 이유도 실점이 조금 이제 그래도 적어서 그랬던 건데 저는 3.5 기준을 봤을 때 언더 가능성이 좀 높다 봐요. 근데 배당은 메리트가 없다. 왜냐면 지금 언더 배당이 1.5에서 떨어졌거든요. 이러면은 3.5라도 언더를 가는 것보다는 그냥 유벤 승을 가는 게 맞다. 이게 막상 뚜껑 열어보니 뭐 박빙의 승부로 3대2 스코어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유벤이 진짜 완전 대량 득점을 해서 뭐 4대0 5대0으로 이길 수도 있기 때문에 언더 배당이 어느 정도 이제 배당이 좀 좋으면 노려볼 만한데 지금 더 떨어진 마당에 갈 이유는 없다. 그래서 저는 유벤 승 보고 도르트문트랑 이제 그 인테르도 비기는 걸 보면은 뭐 마인 쪽은 좀 조심해야 된다 봅니다. 상대방이 완전 약체가 아닌 이상은 조금 한다 싶으면은 쉽게 질 것 같진 않아요. 클럽 월드컵이라서. 그래서 유벤 승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그래도 캐나다면 캐나다 확실히 보였고 상대 전적이 있기 때문에 엘살바도르도 상대 전적들이 있었죠. 퀴라사하고 그래서 프렌 그리고 리버플레가 이제 전적들이 없었는데 그래도 우라와 정도는 이겨줘야 된다 해서 딱 봤던 건데 어제보다 좀 더 어렵긴 하네요. 오늘이. 왜냐면 맨시티나 레알 뭐 당연히 좋지만 맨시티 배당이 안 되고 레알도 상대가 하필 또 아릴랄이다 보니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할게요. 수리남하고 멕시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마지막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리남도 코스타리카 상대로 지긴 했지만 3골이나 넣었고, 멕시코는 이겼지만 2실점했고, 그리고 멕시코가 수리남 상대로 2번 다 이겼습니다. 그 네이션스에서 실점 없이. 자, 근데 멕시코도 도미니카한테 실점할 정도면 아까 얘기했죠. 수리남도 그 도미니카랑 아마 큰 차이가 없었을 거예요. 그 피파 랭킹이. 뭐 이 정도면은 물론 이제 멕시코가 좀 더 빡셀 것 같긴 해요. 그 입장에서 보면 상대 전적도 이제 결국에 멕시코한테 다 이제 득점 없이 졌기 때문에 23년도에 뭐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그 득점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좀 큽니다. 득점을 못 하고 졌으면 모르겠는데 이길 뻔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둘 다 중립인 점을 감안한다면 그래도 요 경기도 마찬가지로 승패 라인보다는 어느 부 쪽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일단 멕시코 승을 보긴 하거든요. 그래도 멕시코 승을 보긴 하는데 지금 같은 이제 코스타리카하고 도미니카 공화국도 어찌 보면 쉽진 않죠. 지금 멕시코가 뭐 무조건적으로 이긴다고 보기도 좀 애매하긴 한데 배당이 너무 적긴 해요. 지금 1.2. 그래서 만에 하나 또 다득점 사이드가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3.5를 주더라도 요거 아까 그 코스타리카 도미니카는 2.5라서 더 확신이 있었는데 3.5면 좀 고민이 될 만하거든요. 근데 배당 대비 노려볼 만하다. 멕시코가 다득점을 하든 아니면 수리남이 또 코스타리카전처럼 쫓아가든. 코스타리카보다는 더 힘들 거라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한 골은 넣지 않겠냐. 그래서 뭐 멕시코의 뭐 3대1 승이라든가 뭐 다득점 무승부는 솔직히 생각이 안 들고 멕시코가 몇 대 몇으로 이기냐의 싸움인데 수리남이 이길 거라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수리남이 골을 못 넣으면은 언더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뭐 2대0, 3대0으로. 한 골만 넣어주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버를 보고 그래도 멕시코 승 같이 봐요. 배당이 적긴 하지만. 다만 이제 마헨을 볼 건지 뭐 진짜 코스타리카전처럼 박빙으로 해서 뭐 아슬아슬하게 뭐 2대1, 3대1로 2대1은 솔직히 이제 오버가 안 나기 때문에 결국엔 3대1, 3대2로 노려야 되는데 뭐 3대1에 스코어하면 결국엔 마헨이죠. 마헨을 볼 건지 아니면 뭐 1엔디무나 2엔디무 쪽으로 생각을 할 건지 별개로 아예 오버가 안 나는 쪽까지 생각을 하면 2대1 스코어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건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요 경기 멕시코 승이랑 오버를 본다. 배당 대비로는 오버를 갈만하고 뭐 확률로는 멕시코죠.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뭐 맨시티, 레알, 뭐 유벤, 뭐 멕시코 다 이길 팀들이 이길 것 같긴 한데 배당의 문제도 배당. 그리고 월드컵 클럽 월드컵이기 때문에 중립에서 열려서 배당 대비 메리트가 있느냐. 사실 다 메리트가 없긴 해요. 상대가 뭐 아릴랄, 알라인 다 그래도 해볼 만한 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배당 생각해서 적절하게 이제 고배당 위주로 갈 건지 그걸 좀 고민해보고 9시까지 좀 마무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어제 흐름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 캐나다 마인을 못 잡은 게 너무 좀 아쉽고 보긴 했지만 오늘은 어제처럼 확실하게 마인 보이는 경기가 없기 때문에 핸디무 쪽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올려드리고 진짜 조합이 안 나오면 뭐 진짜 한 2조합 정도만 한 조합 가긴 좀 빡세고 뭐 많아야 3조합 이 정도 갈 수도 있습니다. 핸디 문화 이런 게 보여야 이제 뭐 고배당을 노릴 텐데 요즘엔 고배당이 안 나오면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1, 2순위만 가야 될 때도 있긴 해요. 그래서 잘 참고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내일 오전 거까지 했기 때문에 내일 경기 내일은 모르겠어요.
저녁 경기가 없지 않나요? 저녁 경기가 없기 때문에 아마 좀 더 늦게 올 확률이 큽니다. 근데 좀 봐야 알 것 같아요. 상황 봐서 어차피 회차가 이미 진행됐기 때문에 오전 일찍 올 수도 있고 오후에 일정이 있으면 아마 오후에 일정이 좀 애매해서 낮에 올 확률이 좀 큽니다. 참고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